현주엽 씨는 결국 11차례에 걸쳐 운동선수로 평생 벌어들인 24억 원이라는 큰 돈을 모두 투자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돈을 보내지 않았는데요. 급기야는 잔고까지 조작하게 나섭니다. 절친의 친구는 자신의 개인 사업에 썼고, 일부는 펀드 매니저인 이 씨가 기존에 운영하던 선물 투자 고객의 손해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돌려막기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다 4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나에게 전부였다. 그런 분이 돌아가시자 세상 모든 일이 하찮게 느껴졌다. 여러분들은 현주엽 선수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넓은 코트에서 종횡무진 활동했던 그의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그 큰 숟가락에 음식을 잔뜩 올려놓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찐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예능감도 부쩍 올라왔죠. 여기저기서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는 그에게도 정말 세상과 단절하고 싶을 정도로 나락의 늪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잘 믿는 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건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가깝게 지낸 초중고 동창인 절친에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돈과 마음을 크게 다친 현주엽 씨가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걱정이 들 정도로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현주엽 씨는 2009년 세상 둘도 없는 단짝 친구의 소개로 펀드 매니저인 이 씨를 소개받습니다. 이 씨는 현주엽 씨에게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투자를 유도합니다. 당시 현주엽 씨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던 시점이라서 그 말에 크게 현혹됩니다. 결국 그 말을 철썩 믿은 현주엽 씨는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17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씨는 17억 원을 투자한 것이 큰 수익이 나서 25억 원에 달한다면서 7억 5천만 원을 단기 상품에 더 투자하라고 권유를 하는데요. 현주엽 씨는 결국 11차례에 걸쳐 운동선수로 평생 벌어들인 24억 원이라는 큰 돈을 모두 투자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주엽 씨에게 수익금으로 돈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현주엽 씨가 개인 사정으로 미국으로 떠난 후 어느 시점부터는 돈을 보내지 않았는데요. 수익 증명을 요구하는 현주엽 씨에게 계속 이상한 핑계를 대더니 급기야는 잔고까지 조작하게 나섭니다. 이들은 현주엽 씨 돈을 투자에 쓰지 않았던 겁니다. 절친의 친구는 자신의 개인 사업에 썼고, 일부는 펀드 매니저인 이 씨가 기존에 운영하던 선물 투자 고객의 손해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돌려막기로 사용한 겁니다. 현주엽 씨는 자신이 가장 좋아했고 신뢰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만 믿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서둘러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에 들어온 뒤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현주엽 씨가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2009년은 그에게 정말 가장 슬픈 해이기도 했습니다. 2009년 4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부친상을 당한 현주엽 씨는 시즌이 끝나자마자 은퇴를 선언하고 지인들과 연락을 잘 하지 않을 정도로 큰 방황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현주엽 씨는 그 당시 상황을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2009년 초에는 무릎을 다쳤고 수술을 받기로 돼 있었다. 그러다 4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나에게 전부였다.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존경했던 분이었다. 그런 분이 돌아가시자 세상 모든 일이 하찮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 주엽이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다고. 아버지에게 직접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라서 행복했다. 은퇴 후에 좋지 않은 모습만 보여드려 죄송했는데 앞으로는 아버지가 좋아하실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생각했다. 그즈음 어렸을 때부터 나의 모든 걸 얘기하며 조언도 구하는
아주 친하게 됐던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죽음과 은퇴가 그 친구를 더 자주 찾게 된 계기가 됐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막상 사회로 나오려고 하니 두렵고 겁이 났다. 그 친구에게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2009년 미국으로 가기 전에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다.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X선물에 다니는데 거기에 돈을 맡기면 그 수익으로 미국에서 생활비는 충분히 벌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맡겼다. 결국 현주엽 씨는 투자금 24억 중 7억 원만 돌려받게 되고 나머지 17억 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시작하는데요.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치열한 공방 끝에 현주엽 씨의 일부 승소로 끝이 납니다. 대법원은 직원에 대한 감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씨의 회사인 삼성물산에 현주엽 씨의 피해 금액 중 50%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죠. 현주엽 씨는 이 사건의 철저한 피해자였지만 친구인 이 씨의 말만 믿고 자신의 이름으로 선물 계좌에 개설하지 않아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현주엽 씨의 총 손해 금액은 8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현주엽 씨는 농구 선수로 모든 전 재산을 날렸고 은퇴 후에는 돈을 벌기 힘들다며 하소연했지만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를 받아서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비운의 스타로 기억되는 건 막고 싶었던 현주엽 씨는 추후 해설위원회 제안을 받았고 최근에는 예능인이자 유튜버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대중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던 중 또 하나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주엽 씨의 중학교 후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현주엽 씨의 학교 폭력을 폭로한 건데요. 현주엽 씨가 고3 때 광주로 전국체전을 갔을 때 동료와 후배들을 데리고 가서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장기판 모서리로 때리고 먹을 것을 사달라고 강요했다 등등의 주장이었는데요. 고려대 농구부와 상무 농구단 출신 중에서는 현주엽 씨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증언해줄 수 있는 피해자도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현주엽 씨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들이 고소 취하와 방송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을 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그들은 돈을 노리고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농구 선수로 지금은 예능인으로 방송에서 사랑받고 있는 현주엽 씨, 인생의 굴곡도 아픔도 논란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의 행보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상 백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